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2월 마지막 일 2월 28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2라운드로 진입이 좀 됐습니다. 처음에 예전에 그린스펀 그리고 버냉키하고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타이밍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요건은 10년 국채 수익률인데, 최고치가 최근 고점이 2.956%예요. 오늘은 장중에 2.92, 약 0.03 정도의 어떻게 보면 상단에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이중 고점 부분들이 되는가 아니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는가, 그 위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인플레 압력 강화 시사 발언을 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계속 종가가 고가로 이렇게 쭉 끝에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머리꼬리 부분들 살짝 좀 달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2.956%인데 장중에 2.92% 정도로, 약간 버냉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지난번에 버냉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그 Q&A 시간에 이 인플레라든지 향후의 금리 인상의 가속화 전망 부분도 확대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전부 미국 증시 다우, 나스닥 한 1% 정도의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됐고, 그 다음에 달러는 강세가 좀 됐습니다. 어제 이제 코멘트 부분들을 보면 연선물 공개 위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유지가 제기되면서, 최근에 연준 보고서하고 그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런데 하원 의원들과의 퀘스천 질문 답변 시간에 인플레이션 상승 관련된 언급 부분들 하자 매물 출회돼요. 지난번 버냉키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말실수, 말을 어떻게 코멘트를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버냉키 콜이 됐어요. 그지만 추후 시간이 지나고 버냉키 푸시 되면서 그 지난번 그린스폰 풋처럼 시장의 하방 역할을 만들어주는 역할 부분들을 했었는데, 일단 어저께 퀘스천 질문 답변 부분에서 향후 인플레이션의 상승 언급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출렁거린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 경제 지표가 강한 성장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에 도달할 거라는 자신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해석의 차이죠. 3번이 될 것인가, 4번이 될 것인가,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준 부분을 잡을 것은, 자, 그러면 이제 2월 27일 날 발표가 나왔고, 다음은 이제 상원 연설이 3월 1일이에요. 3월 1일인데, 버냉키도 처음에 말 코멘트를 잘못하는 바람에 시장에 빌미를 줬죠. 변동성을 만들 빌미를 줬어요. 아직까지는 1차 코멘트에서 그런 방향 기조 부분에 나왔고, 2차는 3월 1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3월 1일에도 그런 코멘트, 우리가 이제 연휴 끝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 자체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호에 의한 불안 심리 부분들이 커지면서 좀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제 2라운드에 진입이 됩니다. 2라운드는 3월 1일. 그리고 이제 경제지표가 이제 뭐 PC 디플레이트라든지 페이지북,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 딱 타이밍 자체가 어제 그 FMC 3월 중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반기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을 크게 일으키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조 자체 4번 인상 힘들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1라운드 이후에 2라운드의 코멘트를 좀 보면서 1라운드로 인해서 출렁거리 부분들이 나온다 하면 그 시점에 타켓 포인트 부분들을 잡을 준비 부분들을 1차적으로 계속 고려를 하겠다라는 의지 부분들로 유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상호 부분들이 좀 진행된다라는 코멘트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죠. 경기가 지금 오늘 새벽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5%가 상승했어요. 5%가 상승했고, 이 17년 내 최고치라고, 17년 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최고치예요.
그만큼 경기 자체의 상승 속도라든지 소비 속도 부분들이 아주 탄탄하게 진행되는 하나의 반증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연준위원도 어느 정도 그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 부분들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2라운드에 진입이 됐다. 그래서 유가도 어제 60달러선 초반 정도로 하락 부분 나왔고, 미국 원유 재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라크가 내년 원유 생산량 부분들, 증산 예상 부분들을 좀 하면서 그리고 미국의 증산 우려 부분들이 지속된다 보니까 유가는 조금 출렁거리는 부분이 나왔고, 달러는 위에 반해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워낙 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라운드 경기 지표에서 오늘 장중에 중국의 PMI 지표 부분들 발표가 좀 나올 예정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실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출렁거린 부분들에서 키워드 부분들은 2.96 거의 최근 고점이 2.956%죠. 그런데 이 고점 부분들을 다시 넘어설 거냐, 넘어서지 않고 1라운드에 예전에 버냉키처럼 그 흐름 부분들로 유지될 것인가, 처음에는 변동성을 만들었지만 나중에 시장의 소방수 역할 부분들을 할 것인가, 이 기조 부분들을 바뀔 겁니다. 근데 오늘 1라운드에서 그런 관련된 내용 부분들로 시장은 일단은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아무래도 마침 스몰옵션 동시 만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 부분들을 1차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 두시면서 공격 포인트 부분들을 좀 잡겠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이와는 별도로 MWC 관련된 이번 주 내내 예정이 돼 있죠. 항상 연휴를 앞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잔상이 많이 남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잔상이 많이 남아요. 잔상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1월달, 2월달에 이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트라우마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깊게 인식 부분들을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외바닥이 될 거냐, 이중바닥이 될 거냐에서 외바닥일 때는 못 모르고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멍하게 그 타이밍 부분을 보는데, 이중바닥이 될 때는 그 공포감이 배가가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중바닥을 이제 테스트하러 가는 시장입니다. 뭘로 인해서? 연준 국채금리가 2.9%고 파월 연준량이 보고서에서는 별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원하는 대답이 나왔는데, 퀘스천 부분에서 질의응답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인상 가능성 부분들이 약간 해석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이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코멘트 부분들 하면 이건 다시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시장 지수 측면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 부분들로 한다 하면 이중바닥의 포인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 부분들 2.96% 정도, 지난번 고점 2.956%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넘어가지 않으면 이건 다시 꺾일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아니면 다시 2.96%를 슈팅하느냐, 이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신용 잔고는 11조 1000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5조 8천억, 그 다음에 코스피는 5조 3천억 정도 진행이 좀 되면서 9조 때까지 아니면 10조 때까지 이번에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면 신용 잔고가 10조 이하 아니면 10조 초반 때까지 물량 부분도 줄어들 가능성 부분들을 코멘트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포인트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대비 5%, 5.2% 정도 상승폭을 가장 키웠고, 그리고 이 소비자 신뢰 지수의 이 상승폭 자체는 17년 내에 최고치. 어차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부분들은 우리가 금리 인상 부분들이 진행될까, 속도가 빨라질까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화 부분들인데, 금리 인상 속도보다 경제 지표의 그 상승 각도 부분들이 커진다 하면 이건 감내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전월 대비 5.2%, 17년 내에 최고치가 나왔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2월 28일 이시멘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 처음에는 말실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 부분들로 약간의 변동성 부분들을 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파월이 가지고 있는 출신 자체가 헤지펀드라든지 이쪽 그 뭡니까 월가 쪽 출신입니다. 절대 시장에 유해한
그 다음에 그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뭐 금리 인상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뭔가 시장 자체를 흔드는 파괴시킨다는 표현 보면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시장 자체를 흔들면서 시장의 상승 방향을 꺾이면서 그럴 가능성 자체는 아주 낮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번에 변동성을 이용한 어떤 역발상 관점 부분들을 1차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시장 흐름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